아침 식탁에 앉아 서로의 눈을 피한 채 신문만 넘기던 두 사람. 그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죠? 6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부부가 이런 정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오래전부터 던지지 않았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어요? 이 짧은 문장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래 그 질문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해온 최수연 원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몸의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의 단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들은 나는 표현이 서툴러서 이제 와서 뭐 하겠어 라며 대화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아내에게는 가장 큰 외로움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차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았죠. 남편은 건강검진 이상도 없고 약도 성실히 챙겨 먹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늘 무표정했고 아내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을까요? 밥은 잘 차려주는데 눈도 안 마주쳐요. 그때 아내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요즘 한 번이라도 괜찮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이 짧은 대화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건강, 돈,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관심의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여는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대화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교류가 활발한 부부는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분비가 높아져 면역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침묵과 단절은 불안, 무력감,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성은 배우자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죠. 즉,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어땠어요? 같은 단순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너무 말로만 감정을 풀면 피상적 관계가 된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하지만 말 없는 행동은 오해를 낳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진심으로 물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녀가 요즘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혹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말이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그 질문을 다시 꺼낼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한마디 질문이 왜 부부의 마음을 되살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던져야 진심이 전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관계는 단 한 문장으로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아내에게 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서로의 말 한마디에 웃음이 터지고 사소한 대화 하나에도 설렘이 깃들었습니다. 오늘 밥은 뭐 먹을까? 조차도 연애 편지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알고 싶지 않겠지 라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쯤 다시 내게 관심을 가져줄까? 이 간극이 바로
부부의 거리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서로를 향한 관심의 온도가 달라진 것이죠. 심리학자 존 고트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하루 평균 10회 이상 서로에게 관심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는 3회 이하. 그 차이를 만든 건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요즘 그 드라마 재밌어요? 몸은 괜찮아요? 이런 사소한 물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을 순환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내는 늘 옆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고인다는 걸 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대화가 멈춘 관계는 냉기가 스며듭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결혼 40년 차의 남성이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아내의 한숨은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상담 중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하루에 어떻게 지냈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대신 뉴스 얘기나 주식 얘기만 하죠. 남편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 한마디가 주는 감정의 울림은 약이나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 뭐 대단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평생 함께 산다는 건 자동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묻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낯선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물을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묻느냐입니다. 의무감으로 묻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단 한 번의 질문으로도 수십 년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젊은 시절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던 순간을. 당신은 왜 그렇게 나한테 자주 물어봐요? 귀찮게. 그 말 속에는 사실 그게 좋아요 라는 감정이 숨어 있었죠. 오늘 밤 다시 그때처럼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 단순한 질문이 당신의 부부 생활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런데 아내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남성의 좌뇌는 논리적 판단과 해결 중심으로 작동하고 여성의 뇌는 감정적 공감과 기억을 담당하는 우뇌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언어를 사용하고 여성은 감정을 나누려는 언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일 그만둬. 돈은 내가 벌잖아. 하지만 아내가 원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고생했네. 이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아내의 언어를 놓치는 순간입니다. 저는 상담 중 자주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을 뿐이야. 아내, 나는 그냥 내 마음을 들어줬으면 했어요. 이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남편은 논리어, 아내는 감정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차이는 대화의 목적에서도 드러납니다. 남성의 대화는 정보 전달물에 초점이 있지만 여성의 대화는 감정 연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대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연구에서
결혼 25년 이상 된 부부 300쌍을 분석했는데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남편 그룹은 부부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경청의 태도를 만든 건 돈도 학력도 아닌 단 한 가지 습관. 오늘은 어땠어요? 라고 묻는 일상적 질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여성의 감정 언어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남성의 자존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입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차갑게 식었고 그는 이제는 포기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장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그 말이 머리를 쳤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 한마디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겠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야. 하지만 나이는 감정을 무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나이와 함께 더 섬세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내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 질문이 아내의 마음속 불빛을 다시 켜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 서툴러서 표현을 잘 못해요. 하지만 표현은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해는 말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내는 당신의 문장보다 당신의 눈빛을 먼저 읽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오늘 피곤하지? 라는 말도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히 던지면 질문이 아니라 통보가 됩니다. 반면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말하면 그것은 관심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부부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 목소리 톤은 38%, 표정과 몸짓이 55%의 원화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 진심의 온도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부부를 자주 봅니다. 남편은 내가 말했잖아. 사랑한다고 라고 항변하지만 아내는 그 말이 마음에 닿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문장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건 이해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영웅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이 말보다 훨씬 효과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일이 당신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봐 걱정돼요. 이 문장 속에는 공감과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말을 어려워합니다. 부끄럽다, 쑥스럽다. 그런 말은 여자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한 72세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져 10년째 따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편해요.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게 후회돼요.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요즘 외로워 보이네요. 나도 그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공감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배울 수 있는가?
일부는 선천적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후천적으로 훈련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아내의 표정을 관찰하고 그날의 감정을 짐작하는 연습만 해도 뇌의 공감 관련 영역, 전두엽, 전측, 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해의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으로 회복 가능한 능력입니다. 아내의 말을 완벽히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을 느끼려는 시도를 해보세요. 혹시 오늘 아내가 조용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말없이 있는 걸 보니 무슨 생각 중인지 궁금하네요.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사랑합니다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태도 속에서 아내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어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되살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 중 저는 이 질문이 기적처럼 작용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말수가 적던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내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억눌려 있던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이제라도 나를 봐주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힘은 심리학에서도 입증됩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장기 결혼 부부 400쌍을 대상으로 2년간 관찰했는데 매일 최소 한 번 상대의 하루를 묻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감정적 친밀도가 67% 높고 분쟁 후 화해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즉, 이 짧은 질문이 감정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스위치라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뇌의 미러 뉴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를 관찰할 때 뇌가 동일한 감정을 모방하며 이 과정을 통해 공감과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뇌를 자극하는 감정 공명 장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떻게 묻느냐입니다. 의무적으로 혹은 무심히 물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라는 말에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절차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면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의 오해를 녹입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부부 사이가 점점 냉각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사람은 자신을 물어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가 제일 즐거워요? 그 질문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묻는 게 그게 제일 즐거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꼭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운동도 필요했지만 진짜 약은 그 한마디였어요. 이처럼 단 하나의 질문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교류가 활발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심박수 안정화로 혈압이 내려가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마음의 회복이 곧 몸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해결책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바뀌지 않지만 관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관심의 첫 표현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여전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이 궁금하다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잊혀진 그 질문. 오늘 저녁 그 말을 꼭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어요? 그 짧은 문장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사랑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마음이 닫혀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질문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질문을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했어? 그냥. 짧은 대답 뒤에 침묵.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감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을 닫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화를 정보 수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대화는 감정 교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 보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가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앞의 질문은 내용을 묻지만 뒤의 질문은 마음을 묻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차이를 질문의 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보형 질문은 관계를 냉각시키고 감정형 질문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관계심리 연구에서도 배우자에게 감정형 질문을 던지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43%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오늘 마트 다녀왔어 라고 말할 때 남편이 얼마 썼어? 라고 묻는다면 그건 돈 관리의 대화일 뿐 마음의 대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이 힘들었겠네. 요즘 날씨도 덥잖아요. 라고 하면 그건 공감 대화로 전환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감정의 온도를 10도 바꿉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항상 물어봤어요. 그런데 점점 대답이 짧아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을 주로 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했어. 약 먹었어. 왜 아직 안 자? 이런 거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표현한다고 믿었던 말들이 사실은 명령형 질문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습관처럼 던지는 질문 중에는 사실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 그건 누가 시켰어? 이런 말은 아내의 방어 본능을 자극합니다. 결국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침묵이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피로 현상이라 부릅니다. 지속적인 통제형 대화는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상대는 본능적으로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 질문은 아내의 심리를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 대신 오늘 중에 제일 웃었던 순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같은 하루를 묻는 말이지만 아내의 뇌를 완전히 다르게 자극합니다. 긍정적 회상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대화 중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 속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내는 단어보다 의도를 읽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는 절대 왜요?로 시작하지 마세요. 왜는 변명과 방어를 부릅니다. 대신 무엇이 좋았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로 시작하세요. 그 한 단어의 차이가 부부 관계를 바꾸는 언어의 기술입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이 뭐였어요? 그 질문 하나로 당신의 집 안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로 깨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작은 무심함이 쌓여서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대개 남편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내가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간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그때 남편은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그 말은 단순히 좋아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뭘 하든 관심 없어. 이처럼 남성의 짧은 대답 혹은 무심한 표정 하나가 아내의 마음에 작은 흠집을 냅니다. 그 흠집은 바로 아물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소멸, emotional extinction 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 표현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섭섭함, 그 다음엔 포기, 마지막엔 무감각. 이 세 단계가 지나면 관계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70대 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이 많았지만 어느 날부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오히려 드디어 편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후 아내는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질 않아요. 내 존재가 공기 같아요.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심함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현상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지속적인 무관심은 배우자에게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수면 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즉, 마음의 상처는 몸의 병으로도 나타납니다. 한편,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는 60세 이상 부부를 5년간 관찰했는데 남편이 하루에 단 10초라도 아내의 말을 눈을 맞추며 들은 경우 그들의 관계 만족도와 혈압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단 10초의 관심이 건강을 지킨 셈이죠. 하지만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할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남자에게는 사소하지만 여자에게는 상징적인 순간이 많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손짓, 무심히 넘긴 대화, 됐어, 나중에 얘기해. 같은 말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배려 하나로도 금세 회복됩니다. 퇴근 후,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혹은 이 반찬은 당신 손맛이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랑에 보다 더 깊게 와닿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월밋의 친절 효과 (Micro Kindness Effect)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선물보다 작고 반복되는 배려가 인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이론이죠. 오늘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무심코 던진 말이 아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당신한테 내가 너무 무심했죠. 미안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것입니다. 무심함은 병이 되지만 사과는 약이 됩니다. 그 약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심리는 파도와 같습니다. 겉으론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수많은 감정의 물결이 끓고 있습니다. 그녀가 화내거나 울지 않는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학습된 체념. 그게 바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랜 상담 경력 동안 이런 부부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요즘 아내가 조용해요. 이제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아내는 상담 중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실은 아무 기대도 안 해요. 이 간극은 무섭도록 조용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침묵 속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빛입니다. 아내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거나 시선을 피할 때 그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감정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대화의 길이입니다. 예전에는 10분 이야기하던 것을 이제 30초로 줄인다면 그건 대화의 주제가 아니라 관계의 끈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의 거리감입니다. 어깨를 스치거나 손이 닿을 때 피하는 미묘한 반응.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의 표현입니다. 이 신호들을 눈치채지 못한 남편들은 종종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그냥 한마디 따뜻하게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 한마디의 부재가 평생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침묵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의 감정은 논리로 풀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식탁을 치우거나 늦게 잠드는 이유는 당신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서입니다. 괜찮아? 이 짧은 질문이 그 기다림의 끝을 풀어줍니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괜찮아? 혹은 요즘 기분이 어때요? 같은 감정형 질문을 자주 던질수록 상대의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고 우울감과 불안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생리적 안정제가 되는 셈이죠. 물론 침묵을 깰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말을 피할 때 억지로 묻지 마세요.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해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 말은 압박이 아니라 안전을 줍니다. 그 순간 아내의 방어벽이 천천히 낮아집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몇 달째 아내와 대화가 없었죠. 그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괜찮아? 요즘 당신이 많이 생각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늘 생각했지만 그걸 단 한 번도 말로 하지 않았어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용기가 없으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오늘 밤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당신이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수십 년의 거리를 단숨에 줄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요즘 자꾸 짜증만 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남성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짜증, 날카로운 말투, 짧은 대답. 그건 당신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즉, 화는 공격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에게 감정이 있다는 증거를 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대화를 자주 듣습니다. 남편. 요즘은 뭐만 해도 잔소리를 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아내. 잔소리가 아니라 나 아직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난으로 듣고 아내는 소통으로 말한 것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방어하고 아내는 더 크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싸움으로 끝나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현상을 커플 커뮤니케이션 패턴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남성이 침묵할수록 여성은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되고 여성이 강하게 표현할수록 남성은 더 물러나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이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해하려는 태도 마스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남편은 이렇게 반응하죠. 관심 있지. 괜히 뭐라고 그래? 하지만 이건 방어형 대답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요즘 표현을 너무 안 했나 봐요. 미안해요. 이 한 문장은 불을 끄듯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뇌는 변명보다 인정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 일명 관계회복 호르몬입니다. 이 물질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신뢰를 높입니다. 즉, 미안해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리학적 진정제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화를 무시하거나 또 시작이네라고 넘기면 그 순간 뇌의 편도체가 자극되어 상대는 위협 반응, 방어 모드 N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정 대화는 완전히 닫혀버리죠. 흥미로운 건 나이 들수록 이 현상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보다 감정 표현은 줄어드는데 그만큼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부부는 분노보다는 무관심을 더 두려워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자꾸 화를 내서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불안하네요.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화라도 내던 시절이 아직 사랑이 남아있던 시절이었다는 걸요. 그렇습니다. 아내의 화는 사랑의 마지막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화내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을 접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음번 아내가 짜증을 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아직 나에게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 순간 싸움은 대화로 바뀌고 대화는 이해로 이어집니다. 진짜 현명한 남자는 이깁니다. 싸움이 아니라 오해를. 오늘부터 아내의 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사랑의 신호를 읽어보세요. 그 이해 하나가 부부의 온도를 되살릴 것입니다. 그 질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아내의 표정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어요? 그 단순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온기를 깨웁니다. 남편의 입에서 진심 어린 물음이 나올 때 그녀는 수십 년 전의 그때를 떠올립니다. 처음 손을 잡던 순간, 작은 일에도 함께 웃던 날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스쳐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수년간 딱딱하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때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되어 불안이 줄고 안정감과 신뢰감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즉, 감정의 회복은 곧 몸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에게 벽을 쌓았던 부부가 그저 한마디의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잡는 모습을요. 한 71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수가 적었고 아내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후 용기를 내어 당신이 없으면 나는 하루가 텅 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평생 기다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설렘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관심 하나, 짧은 문장 하나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진심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말로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마디씩 진심을 전한다면 그 말들은 아내의 마음에 신뢰의 층을 쌓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타버그는 이를 감정적 예금 통장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말, 따뜻한 눈빛, 사소한 배려 하나가 마음의 은행에 쌓이는 예금이 되고 그 덕분에 위기의 순간에도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웃을 때 그건 단순히 분위기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이제 내 마음을 읽으려 한다는 확신을 느낀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남편의 변화도 시작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혈압이 내려가죠. 사랑이 회복되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치유 반응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있다면 오늘 그 문 앞에 다가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요. 그 문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열릴 겁니다. 문은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노크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당신은 느낍니다. 아, 내 말이 정말 전해졌구나. 그것은 수십 년간 쌓였던 오해와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며
단어가 아닌 진심이 통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사람의 뇌는 진심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하버드대 감정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때 청자의 뇌에서는 편도체의 긴장 반응이 줄고 전전두엽의 신뢰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사랑해 라는 말보다 요즘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라는 말이 훨씬 깊게 마음에 스며드는 이유는 그 안에 관찰과 관심의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 38년 차, 오랜 냉전 끝에 상담을 찾아온 두 사람. 남편은 무뚝뚝했고 아내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상담 도중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웃지 않아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 듣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날 두 사람은 상담실 문을 나서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랜 세월 묻은 미안함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존중, 용기, 사랑, 세 가지 가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1. 존중. 아내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2. 용기. 어색함을 무릅쓰고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 3.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지속성.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관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침묵의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하루 한 번의 관심, 그 반복이 결국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편안해졌구나. 이런 순간을 경험한 부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웃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웃음은 젊은 시절의 설렘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고요한, 마치 오래된 나무의 향기 같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자랍니다. 이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아내의 마음은 아직도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의 말 속, 당신의 눈빛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조용히 말해보세요. 요즘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요. 그 한 문장이 아내의 마음속에 평생 머물 것입니다. 진심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한마디일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어요?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평생 함께할 약속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를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모릅니다. 건강검진표는 꼼꼼히 살피면서 정작 아내의 표정은 지나쳐버린 적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오늘 그 변화를 시작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다시 대화를 시작한 부부들은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젊은 세대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묻는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이렇게 들릴 겁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외로움의 빗장을 풀어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꼭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어땠어요? 그 질문에
아내가 잠시 머뭇거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를 당신은 분명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말하세요. 오늘도 당신이 웃는 얼굴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반복이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상담을 마칠 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대단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한 번 서로를 바라보고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오늘 건넬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건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나는 아내에게 그 질문을 건넸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살아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 당신의 부부 행복을 함께 지키는 최수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